앤토니께서 그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본인 거 포함해서 12개를 만드셨어요. 네, 12개 정도가 한번 글 올리고 한 800개 정도가 팔리는 걸 보고서 800개요. 네. 마케팅 회사 맘카페 침투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터 3년차 마케터인데도 학을 뗐다. 네, 저도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어디서 배웠냐 아니면은 네.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있냐. 네. 저도 이거 뭐 동영상 강의나 그리고 뭐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막 공개되어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케팅을 쓴 거라기보다는 비용이 0이기 때문에 네. 손해가 없어요. 지금 망한다면 네. 앤토님 너무 머리 작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좀 제 얼굴이 왜 이렇게 크지? 뒤로 오시고. 반갑습니다, 앤토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앤토님께서 그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본인 거 포함해서 12개를 만드셨어요. 네, 12개 정도가 네. 뭐 제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초반에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린 게 있고요. 네. 그 도움 드린 과정으로 계속 그 판매 이제 하셨던 이제 저희 주변 지인들이 네. 성과를 내신 거죠. 그분들이랑 저랑 이제 했던 얘기 그거. 만약 제가 방법을 공유 안 했다면 네.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분들이 또 안 했다면 당연히 그런 일도 안 일어났겠죠. 왜냐면 방법은 다른 분한테도 몇 명 알려줬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포기했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근데 끝까지 하신 분들은 빅파워를 다셨고, 근데 빅파워 달았던 걸 뭐 쉽게 얘기하면 제 동생도 있었고 저희 처제도 있지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이 열정이 끝까지 가야 되는 분이 있고요. 좀 중간에 이제 본업이 있어서 본업에 또 치중하다 보니까 또 이게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 각자 스타일이겠죠. 빅파워가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 매출 합산이 4천만 원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판매 개수가 한 800개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건 안 봐요. 근데 매출은 4천만 원이 맞고요. 네. 3개월 합산입니다. 그럼 지인분들 전부 다 3개월 합산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빅파워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라서 좋아요. 이게 쿠팡이면 계속 상품을 누군가가 제 것도 매칭을 하고 또 뺏기고, 근데 네이버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오히려 경쟁 상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제가 그 안에 뭐 후기나 뭐 어느 정도 상품이 이제 인기가 있으면 그거는 잘 안 뺏기거든요. 거기다 마케팅만 좀만 더 해주면, 네이버에다가 상품 등록 잘 해놓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됐으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맘카페에 가서 중간중간 판매량을 또 받아서 계속 그 순위를 유지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순위 내려가는 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외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부분이죠.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 뭐 페이스북 등등등등의 이제 외부에서 나를 알리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맘카페인 거 뿐이고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제가 들어가지고 책으로 이제 전자책으로 썼기 때문에 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오늘 이제 알려드리지 마시고요.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그 정보의 희소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맘카페 침투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던가. 거기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좀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소싱을 해서 그쪽에다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맘카페를 한번 얘기를 했을 때, 한 친구는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좀 선물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좀 소싱을 해가지고 본인은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상품을 좀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마진을 붙이면 가격이 높아지는데 자기는 마진 없이 그냥 공급자 역할로만 글을 써서 올려봤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타겟도 맞췄던 것 같고 가격도 내가 남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의 방법은 그거예요. 내 상품을 알리고 이제 고객들이 사주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면 후기가 또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광고를 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광고비가 들지 않는 방법인가요? 맞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맘카페에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광고비 없이 내 글을 써서 그분들이 사준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이제 후기도 진성 후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마케팅비를 써서 판매가 안 일어날 것보다, 이거는 마케팅을 쓴 거라기보다는 비용이 0이기 때문에 네. 손해가 없어요. 판매가 안 되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지 않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성분 아이디로 글만 쓸 줄 안다면 맞습니다. 침투해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거기서도 좀 중요한 건 내가 판매자인 거를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 안 됩니다. 그 게시판은 진짜 좋은 상품들을 좀 싸게 줄 수 있는 거를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방인데 제가 이제 판매자들이 가서 이제 거기다가 내 상품 좋아요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면 네. 아이디가 정지를 먹거나 강퇴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방식이 이래요. 제가 만약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먼저 그 아이템을 검색을 해봐요. 네. 다른 분이 어떻게 올렸는지. 그냥 거기에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판매자처럼 이 상품 좋아요. 누가 봐도 판매자인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장사 냄새 좀 그렇죠. 풀풀 냄새가 풍기게. 너무 나죠. 아무래도 이제 안 해봐서 그런 걸 좀 이제 미숙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이제 강퇴나 정지를 좀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노하우들까지 전자책에 다 녹여져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했던 방식을 좀 적어봤던 네.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또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또 이게 또 붐을 일으키거나 뭐 글 쓴다고 다 되면은 누구나 가든지 글을 쓰겠죠.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문구나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니까. 카피라이팅.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너무 잦은 띠를 하려고 하진 않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약 아이템이 좀 있다면 그리고 상품을 똑같은 걸 계속하면 희소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네, 그 정도가 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한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바꿔가면서 여러 만약에 아이템이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갖고 와서 올려줄 수 있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아이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아이디 싸움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그 맘카페 특성상 맘카페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우선은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그 뭐 등급 출석도 맞추는 게 좀 있고, 어렵잖아요. 그것도 근데 네. 우선은 저희는 하는 게 그거예요. 등급을 올린 다음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는 엄마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저희 같은 장사꾼이 들어가서 네. 물건을 팔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어야 되는데 음, 등급만 올려서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앤트님의 노하우를 제가 받아서 이제 썼기 때문에 네. 조금 알고 있는데 그 등급 맞추는 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도 배운 거지만 네. 우선은 글쓰기를 이제 많이 해야지만 네. 그쪽에서도 등급을 올려주는 이제 기준 조건입니다. 그 글을 대놓고 써버리면 네.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카페 탈퇴하신 분을 찾아요. 이제 그 찾는 방법은 이제 따로 전자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앤트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을 진행을 하셨을 때 네.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나요? 제가 처음에 못 떠보려고 했을 때가 한번 글 올리고 한 800개 정도가 팔리는 걸 보고서 800개요? 주문 건수가 800개가 들어왔어요. 800건이요? 네. 거기에는 한 명이 2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쪽에 이제 판매량이 800개가 나가서 와. 그때 이 맘카페 유력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알았고요. 그때는 아마도 저희 상품이 처음 올라간 거였어요. 그 네. 맘카페에 좀 신기하기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요즘에는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한 올리면 200개 정도? 200개가 어딥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여러 상품을 많이 소싱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오히려 맘카페에 맞는 상품만 한 12개만 이제 한 달에 하나씩만 던져도 월급 이상은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한 카페당 200개씩.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카페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는 게 카페마다 규정이 네. 저쪽 카페에서 글 쓴 건 여기다 올리면 안 된다는 약간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음, 괜히 어설프게 네. 막 뿌리고 다니다가는 네. 꼬리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한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800건 나갔을 때 이건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때 한 300 정도 벌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와. 근데 요 근래에 또 네. 아는 대표님을 비슷하게 이런 내용을 이제 좀 공유해드렸고 네. 그분을 한번 이제 같이 맘카페에다 글을 썼던 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분은 처음 카페에 글 올리고 그날 900개가 판매가 돼서 900개요. 그분이 순이익 500만 원 버셨다고 와. 글 하나에 500만 원 버는 걸 보고 좀 놀라웠죠. 며칠 후에 한 달 좀 지나서 네. 또 썼어요. 똑같은 글로. 네. 근데도 한 200 정도 또 버셔 가더라고요. 그 수수료 좀 안 떼주십니까? 커피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긴 하시고 네. 상품권도 뭐 보내주시고 하는데 와.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또 네. 그거를 요 근래에 또 했는데 또 네. 터지더라고요. 500개 터졌을 때 그냥.
이거 제가 그 후기를 봤거든요. 근데 네. 그 마케터죠. 네. 마케팅 회사 맘카페 침투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터 3년차 마케터인데도 학을 뗐다라는. 아, 예, 저도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어디서 배웠냐 아니면은 네,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있냐. 네, 뭐 처음에 저도 당연히 배웠겠죠. 네. 저도 이제 강의를 수강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다 배우고 이제 그런 것도 실행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저만의 스타일로 좀 이제 바꿔가는 경우도 있고 뭐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거 뭐 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를 좀 공유했던 거고요. 더 많은 정보들은 많은데 네, 그거는 또 거기에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라 제가 그걸 다 여기다 뭐 오픈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이거는 좀 대중적인 거여서 네. 꼭 그 강의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좀 알고 있습니다. 맘카페에 대해서는. 이거를요? 그렇죠. 좀 마케팅 하신다는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맘카페에서 글 쓰거나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책에 실어놓은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피해야 할 실수들 어설프게 그렇죠. 했다가는 이제 뭐 저희 경험이죠. 네, 해봐서 문제됐던 경험은 있어서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최대한 피할 수 있겠다. 네. 음, 이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 듣기는 어려운데 한번 해보고 나면 이 화력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네. 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이제 이쪽 방향을 보게 되세요. 근데 그게 좋은 게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튼튼해져 가는 거죠. 네. 글 하나 쓰더라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아이템 하나 선정하더라도 좀 더 남들이 좋아하거나 정말 내가 좀 이 남들한테 좀 그래도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상품도 주면서 동시에 돈도 버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좀 약간 이제 공구 같은 쪽으로 빠지시는 것 같아요. 공구 가기 전 단계에 갔습니다. 아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성향을 아시고 공구로 또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어차피 이거 잘 사는 분들이 있다면 네. 싸게 많이 갖고 와서 또 공급해주고 그게 공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새로운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뭐 동영상 강의나 그리고 뭐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막 공개되어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게 여자들 아이디가 없으면 또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여자친구 뭐 와이프든 네. 여성분 아이디 구했다고 해서 글 딱 올렸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아무 상품이나 아, 할인한다고 던져버리면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맘카페에서 뭐 자동차 용품을 판다든가 그렇게 그러면 하면 이제 안 되겠네요. 아빠들 좋아하는 상품도 안 사주죠. 아, 그것도 자동차 카페를 또 가야겠죠 그런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떤 카페건 간에 그 카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해서 맞아요. 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꼭 그죠, 맘카페만이 남자들은 아니라. 자동차 카페 가서 활동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걸 또 자연스럽게 흔적을 남기면 누군가가 네. 그거에 궁금하면 또 댓글을 달거나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서 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걸 찾아서 거기다 올려만 놔도 음. 판매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보통 이제 글 쓰는 거를 사실 좀 두려워하고 네, 맞아요, 힘들어하시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우선 이제 기준으로 맘카페 같은 경우는요. 네. 글을 잘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거기는 네. 공유하는 공간이지 네. 후킹하려고 하는 순간 후킹은 제목에서나 후킹을 하는 거고 아, 내용면에서는 절대 뭔가를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냥 그래요? 간단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런 상품이 있는데 싸다 네. 끝입니다. 아, 거기다 글을 덧붙이기 시작하면은 시각이 다르게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는 이 상품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적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네. 게시글을 만약 올리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누가 올린 걸 한번 벤치마킹해서 간단하게 올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같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글을 올리고 중구난방으로 글만 올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마음 아니다 네. 라고 알 수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미용사가 된다거나 네. 애 둘 딸린 엄마가 돼서 네. 그 기준으로만 이제 글을 계속 발행을 해야겠죠. 아. 오늘 우리 첫째가 아팠다. 둘째가 오늘 싸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글을 쓰되 근데 네. 그게 좀 어렵다면 뭐 네. 챗 GPT든 네. 요즘에 좀만 주제만 주면 글을 만들어지니까 음. 이게 꼭 제 걸 본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보진 않아요. 네. 근데 활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서 출석 체크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네. 아 내가 또 글을 잘 써야지 내 걸 보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그 글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검증을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활동을 안 했다, 네. 글이 없다, 그건 판매자다. 바로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잡아내죠. 그 조금 전에 그 미용실 그리고 애들 둘 딸린 엄마.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하나를 올리더라도 네. 분명히 어제까지 내가 있었던 엄마인데 네. 갑자기 오늘 남자친구랑 쪼저쪼고 이렇게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아. 이분이 진짜 엄마가 아니다. 네. 그럼 넌 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뒤져봐요. 왜냐면 여기 진짜 정말 저희 같이 판매자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정말 좋아라 해서 찾아보는 분이 엄청 많아요. 어제까지 분명히 미용사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되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걸 다 캡처해서 운영자한테 보냅니다. 운영자가 보고서 정지를 때리거나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방어를 하려면 A라는 아이디는 오늘 이제 주제를 정해놓는 거지. 하면 캐릭터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그 캐릭터에 맞게 글을 발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재밌는 게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 네.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 뭐 어디서 정보를 구할까. 네. 근데 누가 알려주겠어요. 당연히 그분이 제가 뭘 알고 그분 알려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전자책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과 인연을 갖기 위해서 뭔가 하나가 중간에 이제 아이템이나 뭐가 하나 있어야지만 그 사람하고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거나. 네. 예를 들어서 제 전자책을 구매하신 고객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분은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전자책을 보고 또 드는 뭐 궁금증 같은 게 있으면 저는 다시 또 답변해주고. 이게 사람들이 전자책을 보고 그냥 정보만 얻어가겠다가 아니라 네. 저는 전자책을 판매하면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 이 전자책을 가지고 저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제 인연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자한테.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맘카페 침투 마케팅뿐만 아니라 엔트님께서 지금 월 매출이 한 2억 넘어가고 계시니까 안 해본 실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조금의 노하우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또 어디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만약에 막 100만 넘어가는 막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뭐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오기도 뭐 한 맞아요. 거의 안 오잖아요. 안 온다고 봐요. 교류가 뭐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저도 원래 이제 뭐 만약에 바쁘다면 이제 못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전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옛날에 저도 엄청 처음 시작할 때 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제가 반대로 네. 단톡방을 열고 그런 질문을 받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보니까 네. 아직도 되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네.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을 때 네. 그때 이 단톡방에서 많이 이제 제가 답변을 많이 해주고 하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또 저는 그게 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의까지 이제 하게 됐던 경우가 생겼었어요.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왜냐면 저는 강의할 생각이 솔직히 없었어요. 네.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방에서 자꾸 조금 이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분들만을 위해서 이제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좀 좋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 계속 학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예요. 와서 강의를 듣고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닌데 네. 대부분이 사람들이 강의가 다 그렇더라고요. 듣고 정보만 얻고 본인 길로 다 돌아가요. 왜냐면 또 강사분들 바쁘시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뭐 3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네. 소규모로 10명, 그리고 그 10명을 제가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하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그분들을 저한테 금액을 지불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를 하나 얻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자책도 그런 개념이고요. 네. 강의도 그런 개념이어서 제가 좀 바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그걸 하려고 돈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으면은 금액대가 좀 높지 않나요? 보통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넘어가시던데. 저도 37만 9천 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데이로 하고 있는데. 저렴한 편이네요. 저도 만약에 이게 저도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지만은 4년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원데이 클래스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제 옛날에 신사임당 클래스 101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진도가 확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저희는 그 돈은 뭐 네. 당연히 벌겠죠. 네. 근데 또 이러면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뭔가를 상대방에게 전파를 한다거나 또 전달하려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모르면 이건 사기라서. 그래서 이제 잘 되면은 강사고요. 네. 잘못하면 강의파리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진 않구나. 그렇다고 뭐 이제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거였어요. 이 10명 모으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원데이 클래스가 아니라 한 달 과정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물고기는 정해져 있다고 하면 네. 굳이 짧게 갈 게 아니라 한 달로 크게 잡고 금액도 크게 받는 게 롱런하기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그게 또 싫었던 게 누군가가 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투자하는 거를 4번을 해야 되고 네. 경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런 걸로 따질 때는 그게 또 부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장점은 원데이면 좀 아낄 수 있지만 네. 단점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때려버리니까 여기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저희는 당연히 뭐 자료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실행을 했다면 분명 질문이 나올 거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저희 쪽에 다시 물어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이 정보 습득하고 이게 멈춰버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현업이 있고 본업이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이게 그때 가스라이팅만 좀 당하는 느낌이라고 좀 보게 되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화방이나 그리고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트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네. 뭔가를 케어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저도 네이버에서 먼저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쿠팡으로 이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가격이 좀 싸야 좀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 맞아요. 편인데 쿠팡은 제가 마진율을 한 40%에서 많게는 한 70% 이상 붙여서 판매를 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광고를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잘하시네요, 역시.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플랫폼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특성이 있어요. 네이버 거기는 랭킹 시스템이고 네. 쿠팡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치 기반이지만 한번 네. 클릭하면 쫓아다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 무조건 나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강점이고요. 네. 토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AI가 신규 상품을 많이 오픈을 할 때마다 고객들한테 노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랭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발성 느낌이에요. 제가 상품을 하나를 갖고 조합을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다 보내는 게 더 유리해요. 낚시대를 많이 펼치는 게 토스에서는 더 유리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합 한 개를 12개로 한다고요? 상품 하나를 가지고 단일 상품 파는 것보다요. 네. 단일 상품 하나에다가 2+1이라고 해서 네. 구성만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실제로 3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짜리랑 2+1은 다른 상품이에요. 토스가 인식하기에. 네. 그냥 단문이 상품 3개 파는 느낌인데 네. 그냥 문구를 바꿔오는 거죠. 4개, 4+1 아니면 1+1+1+1 해서 꼭 4개 보내주는 것처럼. 근데 결론은 4개지만 네. 보여주는 방식만 바꿔도 구성이 달라져서 이걸 가지고 노출했을 때 고객들을 어떤 상품을 대해서 후킹이 돼서 클릭을 할까? 클릭을 했는데 판매가 된다? 네. 그럼 AI는 그 상품을 더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선택을 잘 받는 애를 밀어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뭐 상품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쿠팡 하신 분들은 상품 하나 올리고 띠 끝나요. 네. 그냥 전 다 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상품 10개 올 생각은 잘 안 해요. 노가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간에 딴 거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행한 것 중 하나가 랜덤처럼 걸리면 네. 이 AI가 트래픽을 거기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같이 많이 올리는 사람이 네. 선택받을 그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확률 높이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률을 해서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또 토스 안에서도 이제 10,000원짜리 광고 같은 게 있어서 네. 그 광고도 이용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저기 하도 이제 유튜브에서 네.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예전만큼 효율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클릭이 나오니까 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 같은 한 상품으로 여러 개 타수를 높인다. 그러니까 뭐 한 개 상품을 2+1, 1+1+1. 네. 요거도 엔트님 전자책에 이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저 광고하는 방법도 거기 네. 다 적혀 있어서 광고하는 방법까지. 네.
토스는 이게 사람들이 금융 어플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도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양이 밥주기인가 네. 같은 고양이 관련한 게임이 하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물건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잘 이어가게끔 해놨더라고요. 지금 망한다면 네, 지금 망한다면 다 없어졌어요. 네, 3억치 재고가 다 없어졌어요. 네.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 생각 항상 해봐요. 네. 왜냐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은 항상 나 뭐부터 할까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는 위탁 상품을 무조건 등록을 많이 할 거고요. 네. 지금 남들이 그거 왜 하냐고 하지만 저는 위탁 상품을 키웠던 경험이 많았고 그다음 무조건 맘카페 네. 기본적으로 그 맘카페. 두 개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나마 해왔던 과정 중에 제일 잘한 거 두 가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과정을 겪었을 때 첫 달에 제가 판매가 없었으니까 근데 네. 첫 달에 판매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달은 전 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만약 다시 하면은 한 3년? 한 2년 정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누군가를 가르치더라도 그렇죠. 그 위탁 상품으로 해서 맘카페로 테크트리를 타는 거를 네. 엔트님이 여기에 직장인으로 있다면 가장 훔치고 싶은 스킬 여기서요? 그게 맘카페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저희 직원한테도 바이럴이라고 해서 네. 멋있게 얘기하면서 네. 이걸 알려줬을 때 네. 그 친구는 이 소중함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행을 이 친구한테 시켰었으니까. 네. 근데 이건 해본 사람이 들을 때 엄청 좋은 아이템인데 네. 그분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음, 그냥 본인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돈 버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이건 어디 가서 본인이 재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 네. 이런 경험이 있고 이걸 할 줄 안다고 하면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채용될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근데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소중함을 모를 뿐이다. 강력한 이거 진짜 맘카페 이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도 이거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 좋은 거 누가 네. 알려줘도 나는 맘카페 없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신 분이 대부분 많아요. 네.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뭐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면은 분명히 되는데 그 방법이 좀 약간 달랐을 뿐이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단톡방으로 우선 들어가세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물어보시면 다 물어보시고 답변을 얻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온라인을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오지 마시고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서 습성도 좀 배워보시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데인지 보시고 난 다음에 도전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